네, 바로 이어나가겠습니다. 4주차 2강을 시작했습니다. 뭐 시간이 그냥 그대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어, 60년대에 미국의 사회복지계에 있어서 행정이론과 실천의 발전에 좋은 토양을 제공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들로 인해 전문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 관리,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1971년에 미국의 사회사업대학 학생들 중 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이 단지 271명으로 전체 석사과정 학생의 2% 불과했다. 1970년까지는 미국 전체에서 단지 7개의 학교에서만 행정 전공 과정이 개설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미국 사회가 갖고 있던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 내지는 무관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 사회에서 이 시기는 베트남 전쟁 등과 함께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표출했던 시기였다. 정치, 경제 제도가 빈곤이나 인종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풍부한 지원들을 전쟁과 각종 비인류적인 방법 등에 남용하는 데 대한 성토와 반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감에 대한 표적이 마치 그것들을 주도하는 것처럼 상징화 되어 있던 그들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회 문제들에 대한 행정과 접근 방법들은 오히려 스티그마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 전문직에서는 행정직 발전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사회사업 전문적 가치에 더 충실하려는 경향을 낳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사회 사업 전문직에서 직이 겪게 되는 위기 상황과 함께 사회 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기반을 둔 정부가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들을
정대시켜 온 결과 60년대 들어서는 사회 프로그램들의 폭발적인 신장을 가져오게 된다. 1962년에 개정된 사회보장법의 공공부조 관련 법들로 인해서 공공부조에 관련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급속하게 팽창하게 된다. 한편은 이러한 서비스의 팽창은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사회적 우려를 커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들의 복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우려였다. 이러한 이유들인 이로 인해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팽창 억제를 위한 시도들이 60년대 말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 자원의 절대 부족 현상까지 예측하기 시작했다. 70년대 들어서는 중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관심 정대로 말미암아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으면 사회복지 조직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여태껏 프로그램의 확장과 유지에 주된 관심을 두었던 것을 이제부터는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조직과 서비스의 운영으로 행정관리에 관심을 전환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이나 프로그램 평가와 같은 재정이고 기술적이고 경영 부분으로 사회복지 조직들이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였다. 효율성에 대한 정대된 강조로 말미암아 일부 공공사회 서비스 조직들은 경영관리, 관리직으로 하는 직접 서비스 실천가의 슈퍼바이저들을 상대로 경영관리, 기술에 대한 재교육이나 직원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요구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사회사업 전문직에서 급작스럽게 되기는 어려웠다. 전문직이 오랫동안 행정적 지식을 갖추기를 예면해온 결과였다. 또한 이러한 경영관리 지식들은 전문적 성향 리더십을 강조하는 사회사업 교과 과정에서도 보다도 기업 행정이나 공공행정의 교과 과정들에서 더 많이 다뤄진 것들이었다. 그 결과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민간이나 정부기관의 사회사업 행정가들을 공공행정이나 기업행정의 배경을
가진 관리자들로 대체할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기관 운영에서의 자원 감소, 감축 경영, 탈구 분야 등에 대한 논의도 등장한다. 즉 일반 행정적들이 사업 행정가들로 대체하게 되는 현상은 사회사업 전문직이 오랫동안 행정을 등한시한 결과이면 이것은 사회사업 전문직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1970년대 초에 사회사업가들의 행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의 형성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단순히 사회사업가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박탈당하는 위협 때문이라 보다는 사회사업이 추구해온 가치와 목적조차도 잠식당하게 되는 위험성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75년 전체 84개의 사회사업 대학들 중 19세기 사회사업 행정에 대한 교과 과정을 갖게 되고 1970년대에는 35개로 급속하게 늘어난다. 1976년에는 교과서가 출판되고 각종 대학 및 전문직 협회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980년대 들어서는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서 사회복지 역할 축소에 대한 시도가 가속화되고 이 시기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사유화의 시도가 본격화 되었는데 사유화란 공무원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다양성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 지원으로 공공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대신에 프로그램 보조금이나 서비스 구입 등의 방법으로 민간 부분의 서비스 역량을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서비스 구입 계약과 보조금에 의해 유지되는 많은 민간 사회 서비스 기관들을 만들어 냈다. 아동과 노인 인구를 겨냥해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들까지 서비스 간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양로원 가정의 의료, 케어, 알코올 중독, 치료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이윤 추구의 목적의 서비스를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팽창하고 다양한 기업과 산업체들에게서는 산업복지 프로그램을 팽창시켰다. 많은 민간 기관들이 보조금과 서비스 구입 계약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다양한 재정 지원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민간 기관들에서도 행정적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자의 능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사회사업가들이 행정관리자들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을 넓게 되었다. 기존의 사회복지기관들의 관리를 사회사업가들이 일정 부분 전담해 왔음을 감시하면 사회사업 교육에서 행정직 지식을 다루어야 할당 위성은 실질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한 가지의 모순점을 존재한다. 대학에서 전문직의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 분야에 채용되는 인력들이 대부분 대학에서의 전문직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 분야에 채용되는 인력들이 대부분은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케이스워커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일 중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워커들이 후에 조직 내의 능력을 인정받게 만드는 지식과 기술들이 대부분 직접 서비스에 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이들이 관리자들로 관리직으로 발탁되게 만드는 지식과 기술 관리직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모순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시기에 많은 사회사업 교육자들이 미국 사회사업 교육에서 행정지식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게 된 계기로 이러한 전문직의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로는 이러한 사회환경적 요인과 사회사업 전문직의 상황들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행정은 사회사업 방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교육 실천에서 행정의 사회사업에서의 접목을 노력들이 가속화되었다. 현재 1990년대, 8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인 긴축을 예고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80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인 건축을 예고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에서는 대형 공공부조 관련 사회 프로그램들의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199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던 가족과 공동체 사회에 대한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사회복지 목적과 프로그램 막연한 논리와 정당성으로 유지되기를 힘들게 되었다. 비록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더라도 주어진 사회적 자원의 활용에 따른 책임성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당연한 관심으로 기정사실이 되어 왔다. 이것은 곧 사회복지행정 지식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는 사회사업가들의 영역 이동이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영리 목적의 건강보호관리 조직들의 출연으로 사회사업가들이 일반 혹은 정신보호 부분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지방이나 연방정부에서 사회사업 행정관리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고위관리직에서 임명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방이나 연방정부에서 사회사업 행정관리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고위관리직에서 임명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있어서는 공공과는 민간 조직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으로 파괴하는 복합적인 조직들이 등장하는 변화를 보인다. 1990년대에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은 전통적인 민간 서비스 기관, 관립민영기관, 공공기관 등 구분을 점차 희미하게 만든다.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공공관료 조직들은 점차 로 기능적 혹은 지리적으로 탈집중화되고 느슨하게 연결되는 공공 서비스 조직들도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들 조직의 특징은 개인 서비스 제공자, 비영리 서비스 조직, 영리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조직들과의 계약이나 서비스 구입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자신들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 제공 조직들을 연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추진되었던 민영화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전통적인 민간 기관들의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합적인 자원 제공처를 갖게 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민간 기관들 중에는 회장이나 이사장 등으로 지칭하는 경영진이 가진 조직 구성을
갖추고서 영리회사처럼 운영되는 곳도 있다. 또한 정부 기관의 관련성이 점차로 정리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마치 공공기관과 같은 유사성을 띠는 성향도 정대하게 된다.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된다. 제각기 다른 유형의 후원처와 자금줄을 가진 기관들이 차츰 복잡한 서비스 전달 네트워크에 함께 연결된다. 많은 서비스 부분에서 정부나 비영리 조직들을 상당한 자금을 동일한 제3자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그래서 민간과 정부 기관들은 유사한 컴퓨터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 교환 기술에 대해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 중에 있다. 클라이언트 옹호 집단들의 요구나 다양한 법률적 요구들이 프로그램 변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이나 민간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서비스 조직들은 또한 복수의 자금 지원처를 갖게 됨에 따라 복수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들을 수행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사회복지 기관들에서는 행정과 가정에 있어서 책임성을 나타내는 절차들이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1990년대에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한 사회복지 환경은 기회에서 서비스 전달까지 직접 담당했던 거대 공공관료 조직원들의 태조, 계약이나 서비스의 구입 등의 방법을 통한 민간 부분의 직접 서비스 전달에서의 역할 정대, 민간과 공공의 엄격한 조직적 구분의 태조, 서비스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조직들을 연계할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실천 등으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욱 정대시키는 것들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한마디로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0년에 나타났던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변화로 인해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 관리자들의 전형적인 역할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 전역의 사회복지 행정 관리자들은 대상으로 1990년대에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들이 주요 역할이 단순 내부 관리에서부터 전략적인 차원으로 옮겨져 있음을 확인했다.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들은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 그로 인해 서비스 전달의 전반적인 맥락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 조직의 영역 내의 역할보다는 조직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고 네트워킹하는 등과 같은 조직의 경제 있기 역할이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들 사이에서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행정이 정말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 민간 부분의 활성화,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역량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지방자치의 실수로 인한 역량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약화를 의미하면 지방정부의 역할 정대와 민간에 의한 민간으로서 직접 투자 등의 사회복지 자원의 흐름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조직들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 명목적인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보장,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참여 유도 등이 전제, 다음에 책임성과 행정 지식, 다원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조직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 행정 지식들의 기반이 더욱 요청될 것으로 보이며 보이므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이러한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다. 외부 전문직들에 의해 사회복지 기관이 운영되는 등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실패를 불러올 것이다. 사회복지 행정의 미인식 단계 1950년대 이전에 1950년대 이전 시기에 있어서 사회복지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 조선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의 사회과가 설치되어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하였지만 시혜적인 활동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공적인 사회복지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 동안의 보건위생부와 정부 수립 이후 사회부, 보건사회부에서 사회복지행정이 수행되었는데 주로 월남 피난민과 전재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호 위주였다. 1950년대 이후 민간기관과 외원기관의 사회복지 활동이 있었지만 이 또한 고와 미망인, 무위탁 노인, 빈민들에 대한 긴급 구조 활동이었으므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은 거의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다른 방법론의 제반 지식과 기술이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서의 중요성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행정이 그러나 한국에서의 미국적 사회사업 교육을 도입한 관계로 사회사업적 지식의 개발과 발전은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느끼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47년 이하 여자대학교 기독교 사회사업과가 설치된 것이 전문직 사회사업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54년 중앙신학교 현 강남대학교 전신의 사회사업과 설치되었고 1958년 이하 여자대학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에서 회사업과가 분류되어 독립학과가 되고 195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습니다. 1959년 은에 서울대학교의 학부 당시 물리학과에서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 이리하여 1950년대까지 대학 학부 수준의 사회사업 교육 3개 대학에서 개설되었지만 이 당시 대학 교육에서 사회사업 행정 또는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과목이 있었는지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 다만 1958년과 59년에 서울대학교의 사회사업학과 개설과 관련된 기록을 참조하면 사회사업 행정은 대학의 교수 과목의 계획이었던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사회사업학계의 일부 그중 중요성이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다른 2개 대학의 교과 과정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대학 교육에서 사회사업 행정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이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사회사업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고 할 수, 벌써 또 시간이 됐네요.
어, 저게 사회복지 행정론 4주차 2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